우리 불자님들 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석 합동 차례를 모신다고 이래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다른 때도 이래 이제 합동으로 차례를 모시지만은 오늘 이 좋은 날에 모시고 해야 되니까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 날씨도 이제 오늘은 뭐 참 좋구만요. 이런 날 합동을 차례를 모셔드리고 또 우리가 차례 모시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 고향에 가서 방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처 못 갔더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조상님들한테 이제 차례를 모시는 게, 방금 사람도 만나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가 조상님들 만나는 게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조상님들께 잔도 올리고, 또 향도 올리고, 이래 하는 게 추석을 참 의미있게 보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새 곡식이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때인데, 새로 나오는 과일은 물론이고, 또 이제 쌀도 좀 빨리 나오는 쌀들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 이제 쌀도 해서 올리고, 또 쌀이 나오니까 떡도 새로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음식들을 금년에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조상님들한테 올리는 이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는 제일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냥 점처럼 한번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이래 좀 여법하게 갖추어가지고, 독경도 하고, 이런 게 조상님들 잘 모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아침에 뉴스도 봐야 그렇던데, 이제 추석날 이제 다 성묘를 가잖아요. 추석날도 가지만 사실은 추석 좀 전에, 그러니까 한 7월 백중 지내고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추석날까지 이제 조상들이 있는 유태, 이제 묘소에 가서 살펴보고 하는 그런 걸 성묘한다 그러거든요. 가보면 여름에 이제 풀이 좀 나기도 하고, 또 비바람에 이제 좀 허물어진 데도 있으면 손도 보고, 이제 이래 해가는 게 이 음력 7월 백중 지내서 오늘까지 이제 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래 하는 거를 두고 이제 묘를 살펴본다 해서 성묘를 하는데, 지금은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묘를 살펴보고 조상님들한테 이제 제사도 올리고, 또 이제 자손들이 후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사는 이야기도 하는 이런 게 이 추석의 좀 큰 의미고 가르침입니다. 아침에 지금 뉴스 보니까 용미리에 가는 차들이 꽉 찼다 있고, 또 가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제사 지고 성묘하는 거 그런 모습들을 했었던데, 세월이 변해도 여전히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저는 좋게 봤어요.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지내는 생활에서는 마음은 내면 할 수 있고 조금 신경만 쓰면 가능한데, 제가 그동안에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이거 마음 낸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을 많이 내야 돼요. 이제 거기는 한인의 단체에서 또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추석 때가 되면 추석 잔치 이래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또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잔치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게 국내에서부터 이제 그런 게 쭉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그래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멀리가 있고 오래 있었지만은 한국 사람이 와서 생활하는 어떤 새로 생활 모습이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제 같이 참여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 봐서는 다 참 한국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만 해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몇천 명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 추석에 좋은 때 자기 나라에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여기 와서 이런 거 보고 배우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데에 이해도 넓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다 싶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 이걸 잘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제 이래 조상님들한테 이런 효를 하는 이런 사상. 이게 참 자식 키우는 사람이나 조상님 모시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민족 정체성과 관계되는 거다. 이 추석 차례를 지낸다는 게, 그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 나가서도 그렇다 하더라. 이제 이런 점을 이렇게 좀 다르게 좀 깊이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이제 이래 추석에 제사를 모시고 또 성묘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음식을 서로 나눠 먹어야 돼요. 오늘 이제 보면 부처님한테 과일도 많이 올라가 있고 공양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조상님들 모시는 영단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평소에 그런 음식, 과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또 이제 특히 뭡니까? 송편. 평소에는 우리 잘 안 보는 음식 아닙니까? 제상에 올라갈 때. 그거는 이제 추석 때는 이제 송편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음식들이 있어서 이제 서로 나눠 먹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그런 소울푸드죠. 그런 음식들이. 이런 게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거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국을 주는데 토랑국을 끓여주더라고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토랑국 그리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서울 오니까 다 토랑국 먹더라고요. 오늘 우리 서울에서 계시는 분이 당연히 토랑국을 잡수셨을 거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은 서울 와서 먹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이거는 같은 한 나라라도 이래 좀 차이들이 있는데, 토랑국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와서도 또 나눠 먹고, 또 이제 녹두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좀 나눠 먹는 그런 음식으로서 참 좋은 음식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회 있는 대로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지금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8시간, 9시간 걸린대요. 부산, 서울 왔다가, 오는 차, 가는 차 차이는 좀 있지만은, 8시간, 9시간 걸린다 하는데, 차가 많이 이제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그래도 좀 가는 마음이나 오는 마음이나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 그래도 연휴가 있을 때 어른들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가까운 친척들 이제 만나보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게 우리 마음들인데, 이래 이제 고향 간다 하는 그 고향이라는 게 참 장소도 고향이지만은 마음속에 고향을 항상 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되어서 이제 고향에 가고 또 계기가 있어 가고 해서 하는 중에 참 추석 때는 그래도 꼭 가봐야지. 이제 이런 고향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이제 거슬러 가보면은, 6.25 전쟁이 나가지고 고향 떠나와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향을 품고 있는 거하고는 또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고향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아주 좋은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고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객지에 나왔든지 타국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생각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 절에서 이래 스님들을 오고 가고 하는 걸 볼 때에도, 부모 밑에서 큰 분이 절에 와서 하는 거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이 절에 와서 하는 거하고 스님 생활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어른들을 대하든지 이런 게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른들 모시고 어렸을 때 어른들 밑에서 큰 사람들 참 저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뭐 세월이 많이 가지만은 그런 중에도 고향에 대한 생각 그런 게 있던 어른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다 이걸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뭘 하든지 간에 뭐 크게 흔들림이 적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통성명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씨다. 그럼 어디에 김씨입니까? 이런 묻잖아요. 그럼 이제 본향이 어딨냐, 본가가 어딨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오면 김에 김씨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김에 김가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김에 김씨지만은 묻는 사람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래 물어서 묻는 거고 답을 하는 사람은 김에 김가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지 김에 김씨다 이래 이야기 안 해요. 그게 이제 참 뭐 우리 한국 풍습이고 이제 또 그 말 한마디에 높낮이가 싹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 아니라요. 어쨌든 고향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는 게 거의 착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도 사람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만큼 추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고향에 오고 가고 했었는 게 참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풍습이고 참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여가지고 참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도 모시고 또 이렇게 법회도 하고 하니까 우리 못 간 건 마음으로 치면 서운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 와서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 와서도 하고 작년에도 오셨지요? 내년에도 오십시오. 못 오신다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못 오실 분은 왜 못 오느냐? 또 급한데 오래 해서 가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하면 제가 딱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내년에도 오시고 그래서 지내면서 항상 그래도 나는 추석 때 되면 그 정심사 가야지 가서 어른들한테 향도 올리고 잔도 올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제 우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요즘 만나본 사람 중에 이제 집에 마산이라 하던데 이분은 형제간들하고 추석 때 가려고 그런 마산에 아무도 없대요. 연구도 없고 이제 부모들이 다 돌아가서 그 형제간들하고 다 서울로 와서 살고 있는데 그냥 서로 연락해가지고 좀 좋은 적합한 편리한 시간 뭐 예를 들면 9월이나 10월 이럴 때 이제 날을 하루 받아가지고 형제간들이 다 마산 간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뭐 찾아갈 적도 없어요. 이제. 그래도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도 고향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형제간들 간에 또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 살던 생활들이 둘러보고 그러면 뭐 어른들이 안 계셔도 그 산소도 한번 보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래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뭐 오늘 어른들 이제 잔 올리고 제사 지내는 건 이제 하시고 또 이제 형편이 되시거든. 그 옛날에 살던 고향 동네에 쭉 형제간들 같이 한번 가보자. 날을 하루 좋은 날 받아가지고 같이 가서 그 옛날에 생활하던 데도 둘러보고 또 뭐 산소도 한번 둘러보고 이래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이건 꼭 추석 때 아니라 해도. 그래, 뭐 어른들이 없으면은 뭐 다른 때 가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향 간다는 이야기는 불교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고향 간다는 게. 기독교도 그렇죠, 뭐. 기독교도 그 쫓겨나왔다는 게 이게 세상살이 가는 거잖습니까? 그래, 고향 가야 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이제 고향 간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본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고향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뭐 내 마음 본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본 마음은 잊어버리고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뭐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는 게 부처님 법을 묻는 거고, 그 가르침을 듣는 거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 고향 간다는 게,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상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우리가 걱정도 없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없는 세상.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고향입니다. 그것을 벗어나 있으니까, 벗어나 있는데도 벗어날 수는 없죠. 그게 우리 본심이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오고 가고 하는 구름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발밑에 똥을 밟는지 흙을 밟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참 마음의 본심을 내가 찾아가는 그게 정말 본심을 잃지 않고, 내가 잃어버려서는 잊지 않고죠. 그래.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본심이라는 게.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본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과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참 추석에 대해서 와서 조상님들께 제사도 올리고, 또 평소에도 와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이런 활동도 그 본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래 주변에 많이 이야기하듯이 명상한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 들어오던 참선한다 하는 그게 핵심이 뭐냐? 그게 내 본심을 찾는 과정이에요. 본심을 찾는 과정. 요즘 미국 수입해가지고, 동남아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서 명상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명자가 그게 무슨 명자인지 모르시죠? 한자로 치면 그게 어두울 명자거든요. 그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명심을 하는데, 마음을 어둡게 하려면 눈을 감아야 돼. 눈 뜨고 있으면 들리고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참선하는 데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하고, 우리 하는 거로 치면 참선하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내가 많이 이야기 못 하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참선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게 되는 대로 점심사 와서 이제 참선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배워가지고, 우리 고향 가는 데에, 부산 가는 데에 8시간 걸리는 것보다 고향 가는 데는 걸리는 시간으로 치면 엄청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가기도 하고 그렇대요. 어쨌든 고향 가는, 그 마음의 고향 찾아가는 참선하는 데 그래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8월 보름 아닙니까? 정심사에 있는 위치가 보름달 보기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은지 요 한 바퀴 뺑 둘러고 와서 보니까 요 산 넘어가면 팔당호가 있어요. 팔당호에 보름달 보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명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노력하면 팔당호 보름달 보기 이게 한국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정심사라 생각하면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배 탈 때는 시간이 6시 반이라 하더라고요. 그 팔당호 들어가 보면 그 팔당 정수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수돗물 정수하는데 그 정수장 내에서 남쪽으로 광주 가는 쪽으로 바로 가면 조금 한 100m, 50m만 가면 거기에 이제 파킹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에서 그런 데 파킹하든지 저건 정수장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길 옆에 보니까. 그 주차해놓고 팔당에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요즘 지금 항저우 동정호 이야기하는 걸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보름달도 볼만 하겠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거나 마음 나시는 분 오십시오. 제가 한 5시 반부터 가려고 그래요. 제목 그거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니면서 다 봤을 텐데, 그래도 좀 괜찮은 자리 보려고 그러면 한 시간 전에는 가야 안 될까 싶어요. 그래, 6시 반에 달이 뜬다 하니까, 제가 6시, 5시 반에 출발하면 6시까지 도착 안 하겠습니까? 그래, 딱 달 쳐다보고, 반야신경 한번 오고, 금년 남은 일은 잘 풀리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시간 되시면 그 와서 같이 팔당호에 추석날 달 보러 한번 가십시다. 보기 이제 그거는 보름달 건진다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80년대는 제가 자주 갔어요. 그동안에 뭐하고 미국 있고 이래서 못 가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 나온 오십시오. 이제. 그거는 공짜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래 참 달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참 뭐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그래도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은 윤석중 선생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요 중에 달 따라가자 하는 동요 있지 않습니까? 뭐 윤석중 달 따라가자 다 아시죠? 그 동요를. 그래서 그거를 다 아시면 한 기절, 2절을 모르는 분이 많을 테니까 내가 오늘 그거 한번 소개 안 해보겠습니다. 그 밖에서도 이 화면 보입니까? 밖에서만? 좋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밖에 보이는 분들 보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리고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제 이런 소리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달 따라가자.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라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 올라가 무덤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이건 그래 이제 달 따라가자는 처지약이니까 디다격은 왜 달 따라가자 하냐 그 이야기는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2절을 따라보면 그 뒤에 저 밖에 있는 분들 하나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들려요? 옆집에 순이네는 불을 못 켜서 밤이면 바느질도 못한다더라. 얘들아 나오더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가 달아드리자. 이게 이제 윤석준 선생이 옛날에 달 따라가자 하는 동시를 지을 때 이 뒷귀절입니다. 지금 이 귀절이 오늘날 불교인이 특히 뭐 다른 사람은 다 잘하니까 생각할 것도 없겠고, 불교인이라면 이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해서도 이런 거 실천 못하면 그래도 이론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참 이래 추석날을 맞이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또 우리 조상들의 여러 가지를 실천하지만은 또 그런 좋은 걸 많이 하지만은 특히 참 이제 윤석준 선생이 이야기하는 이 달 따라가자 하는 이거 항상 생각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또 이제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이래 하면은 우리가 추석을 더 보람있게 보내고 또 우리 불자들로서 어디 가도 참 당당한 불자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달 따라가자 하는 이 노래도 들으시고 이제 동료들이 자주 생각하시면서 그래 좋은 추석을 보내시고 금년 남은 한 해도 금년 한 해에서 남은 날들도 더 보람 있는 날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동참한 이 일연내로 다 원하시는 거 원만히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